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함께 하시죠. 한국투자증권 안녕스타 김건희 사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구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은 유튜브로도 생중계 함께 하는데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 반등할 수는 있지만 또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좀 지금 발을 좀 떼야 되나요? 라는 부분들의 토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800선 거의 위태로워 보이죠? 816포인트. 코스피 2,400이 이탈한 이후에 그 지지선을 이탈한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322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우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315선 정도를 저는 바닥으로 잡고 있고요. 2,315.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면 815선입니다. 거의 다 내려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그렇게 지금 그게 거의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라인 깨져버리면 한 단계 더 완전히 충 한번 더 내려와 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먼저 뭐가 해결돼야 된다?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이런 무역 전쟁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손에 어떻게 보면 누구의 키보드에 달렸지 않나라는 거.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야, 우리 이제 협상할 거야. 실제로 중국 쪽에서는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우리 협상하고 있다. 우리 잘 가야 된다는 거 서로 알고 있다는 거. 손을 또 먼저 내밀었습니다. 실제 이것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손을 잡아줄 것인가 아닐 건가가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말에 어떻게 보면 그게 얘기가 나오면 오키가 다시 될 거다. 이렇게 되면 단기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주말에 그런 거리를 좀 기대해 볼 만도 할까요? 자, 코스피 2,315 얘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켜줘야 한다. 코스닥도 뭐 바닥 이제 솔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예. 많은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어제 말씀드리기를 고점 연내에 10월에 2,600 이상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 코스닥은 지금으로부터 1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분위기를 봐서는 너무 먼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막 주식을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고 살짝만 뒤로 살짝 물러나서 보면서 시장이 실제로 반등이 나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을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증시가 지지부진하니 이제 업종별로 종목별로 틈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면세점의 효자다. 특히 패션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섬유의복 업종의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무려 13%포인트나 높게 평가가 되는데요. 특히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브랜드 리빌링에 성공한 한섬, 휠라코리아, FNF가 신고가 흐름입니다. 한중 관계 회복, 면세점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요. 리브랜딩 성공한 의류업체들의 실적 개선. 자, 이들 종목의 그 공통점은 모두 실적 모멘텀이 매우 높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아주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가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은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결국 실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FNF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제 5일선이 계속해서 안 깨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점도 계속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반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열심히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한류의 제품을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 6호 효과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좋지 않았던 이런 업황이나 이런 게 지금 완전히 턴을 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맞는 것 같다라는 거.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좋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이 다 같이 지금 현재 좋은 호자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돈이 쏠릴 데가 없는데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바로 이 패션주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면세점 판매 수혜를 입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가치가 높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휠라코리아나 FNF,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주 잘 가는 이 종목들 유일한 리스크는 너무 많이 오른 주가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데에서 돈이 몰리는 대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5일선 잘 지켜지고 있어서 추가 상승 누릴 수 있다.
있다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태양광 종목들입니다. 매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먹구를 비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중국의 보조금 삭감 충격에 글로벌 태양광 기업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OCI와 한화케미칼, 하나케미칼은 연 고점 대비 40% 하락했고요. OCI는 올해 고점 대비 42% 내렸습니다. 거기다 외국인들의 이 매도, 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태양광 보조금 정책을 변경하면서 글로벌 태양광 기업 주가 일제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내용 보실까요? 자, 크게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이번 태양광 주식들은 이번 정부한테는 호재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원전 없애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한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태양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OCI 같은 경우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닥권을 현재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보면 부각 시점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 거의 다 나온 상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지금 증권사에서 주가 하락으로 OCI와 하나케미칼이 충분한 주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평가 매력 네, 주목할 때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게 이 기사의 포인트네요. 주가는 10만 원 하나케미칼 주가가 하나케미칼이 좀 많이 2만 원도 깨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OCI 너무 잘 나갔잖아요. 13만 원 이상에서 지금 2, 3만 원입니다. 너무 많이 하락했죠. 혹시 이때에 매수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마음 시름 고민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상장 앞두고 있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BTS,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대박 이후에 SV인베스트가 시총 1,677억 원에 코스닥 시장에 녹화합니다. 7월 초에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이제 상장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심 가져도 되나 여쭤보고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볼게요. 중국 매출 회복에 대형 증권사 큰손들이 화장품 IPO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드 여파를 움츠렸던 화장품 업종의 앞다퉈 증권시장 입성을 엿보고 있는데요. 업종 경기 악화로 상장을 미뤘던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MS코, APR, 그리고 GP클럽, LNP 코스메틱 등 IPO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 앞두고 있는 기업 중에 어떤 것도 주목하세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조금 BTS에 대한 얘기가 워낙 각각 많이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화장품 쪽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상장이 되면 거기에 어떤 회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정부가 어떻습니까? 대기업보다는 좀 중소업체, 어떻게 보면 인베스트먼트 회사들이나 어떤 이런 이슈들을 좀 많이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쪽 라인들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더 긍정적으로 이쪽 라인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대기업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소업체들, 지금 실제로 벤처펀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어요. 자, 여기에 관심 두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이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시총 2조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지금 현재 등치가 큰 이런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게임주다 보니까 그리고 카카오를 얻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그런 평탄한 매출을 무조건 계속해서 지켜줄 거고 여기서 하나 두 개 툭툭 쳐주는 이런 게임만 등장하게 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많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앞두고 있고요.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SV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 계속 상장할 거 계속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에 좀 녹화하고 싶으세요?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